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진실을 파헤치는 통밍아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통짜만 쳐도 통일교, 통일교 실체, 통일교 특검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게 진짠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약간의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한켠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왜 이런 통일교인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서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커져가는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누구도 발벗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이견이든 간에 아무도 이것을 입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인으로서 지금 통일교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통일교인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이나 팩트체크 적극 환영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언론에서는 통일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정치계랑 접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샤넬백, 목걸이, 현금 1억 원 이런 것들이 다 이슈의 중심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윤영호라는 한 개인의 불법적인 일탈이고 교단 차원의 판단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윤영호의 말이 사실상 법이 되는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요. 공문이라는 이름의 문서 하나가 딱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산하 조직이 다 휘청거리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밤새 작업해가지고 막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면 윤영호가 한마디 하면 싹 갈아엎는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또 그걸 밤새워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죠. 근데도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영호라는 한 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맨파워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느냐, 다 조직 차원의, 교단 차원의 판단이고 결정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윤영호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언론에서는 그러면 윤이 아니라 교단을 공격하냐? 바로 그 이유는 피의자인 이 윤영호랑 그의 최측근들이 주장하는 진술 때문인 것 같아요. 윤영호랑 최측근들은요, 이 본인들의 일탈 행위를 마치 교단 차원의 정책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지시인 것처럼 진술하더라고요.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통일교 관계자와 인터뷰,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서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내용들인데, 이 통일교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하게도 윤영호와 그의 측근들, 혹은 통일교를 공격하는 반대파들입니다. 이들이 손을 잡고 교단 전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진술을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진술들 때문에 언론이 통일교 전체를, 또 참 어머님을 타겟으로 잡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긴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윤영호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당연하게도 윤영호 개인의 이러한 공소 사실은 법정에서 면밀히 심리를 거쳐서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사안입니다. 수사랑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교단의 지도자였던 윤영호가 이걸 교단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점은 사건과는 구분해서 명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의문입니다. 그럼 윤이 일탈을 하는 동안 교단이랑 지도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영호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딜 가나 기세등등했고, 또 정보를 최대한 숨기면서 자기 주변의 최측근들과만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아내를 재정 담당 국장으로 세워서 관리하고, 또 한학자 총재님, 어머님과의 소통의 라인은 철저하게 자신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그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방치했던 것이 통일가의 운영상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사태가 벌어진 간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의문 위에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교단 전체의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언론은요, 이러한 팩트체크 없이 일명 마녀 사냥을 하면서 통일가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언론이 지적하는 논점은 바로 정교 분리 위반이라는 건데요. 정치가 종교와 분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결탁해서 이걸 악용하려고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정교 분리의 참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억압했다고 합니다. 종교인이 곧 국가 권력자이기도 하고 종교가 달라서 사람을 탄압하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죠. 이런 아픈 역사를 타개하고자 세워진 제도가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미국 헌법이나 한국 헌법도 이러한 정신을 모두가 다 담고 있죠. 이렇게 애초에 정교 분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치가 종교를 침범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립된 정교 분리라는 제도를 언론은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을 정치적 행위로 가장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도자의 일탈을 종교 전체랑 연결지어서 그 교단 전체를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자면 저는 가정연합의 신도로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지시, 압박, 권유, 회유 이런 걸 받은 사실은 일절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때도 제가 어떤 후보를 투표했는지는 선거법상 밝힐 수는 없겠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을 겪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과거 일부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실제로 겪으신 식구님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 또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치 쪽과 최대한 연대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물론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파워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택했다는 건 그때 당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결국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마치 가정연합을 극우 세력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문선명 하나초 총재님께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회담한 사진, 혹은 91년도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사진들이 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냉전 종식이나 남북화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거나 북한에 걸어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난다. 제가 만약에 정말 극우 단체 리더였다면 이런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연합은요, 보수에도 진보에도 종속되지 않고 평화를 추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연합은 이때 이 사건으로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지금은 진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연합이 어느 한쪽 정치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파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게 가정연합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끝없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아는 가정연합은 정치를 이용해서 우리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꿍꿍이가 있는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가정의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지도자들은 몰라도 참 부모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런 인류를 향한 평화의 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은 지금도 전 세계 식구님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모습과 무관하게 언론에 나오는 유언비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팩트 위주의 공식 입장이 발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식구로서 이 시기 가정연합에 통일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이 보장된 새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론 보도 외에 가정연합의 입장이 속 시원하게 전국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식 입장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을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 입장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곡된 거짓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정연합이 비판받을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폐쇄된 조직 문화, 투명성이 부족한 문화,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직접 경험했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개인의 일탈까지도 허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이걸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모습은 많은 식구님들에게, 신도분들에게 불안함을 더 크게 야기시켰다고도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밝히고 비판받을 부분 또한 겸허히 수용하는 소통의 장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된 관심이고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지, 그조차 없었더라면 그냥 욕하기 바빴을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고, 소통의 장이 생기길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가정연합이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은 식구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소통의 장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투명성 있고 책임 있는 가정연합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통일교회에 바라는 점입니다. 재정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식구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식구님들께서도 가정연합에게 바라는 점이 다 각자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내가 가정연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또 세상과도 소통해 나간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